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그 대학교에서 보면은 현장 실습이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전공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실습이라는 이유로 일한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거나 배울 것도 없는 실습도 많아서 학생들을 좀 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실습 현장에서 사고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에 경기도 한 화훼 농장에서 실습을 하던 대학생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이제 비료와 흙을 섞는 기계를 다루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건데요. 비료 등을 이제 기계에 붓다가 이제 몸이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필수 교과 과정인 현장 실습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실습 종료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제 변을 당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여기서 실습 대학생이라 임금도 받지 못했고 안전 조치도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지적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반복돼 왔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게 사망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0년 3월 그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외항선 승선 실습을 위해서 이제 실습 기관사로 나섰다가 네. 닷새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2019년 7월에도 서울 반도체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건 피해자 중에 대학생 현장 실습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학생들은 현장 실습 첫날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고 막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학생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을 새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전히 대학생 현장 실습 제도는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규정도 좀 강화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상태인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교육부의 어떤 운영 규정은 그 네. 학생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네. 이제 산재 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실습 기간은 현장 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또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학교에 꼭 제출해야 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앞서 있었던 그 화훼 농장의 사고 규정을 어긴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네. 그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해당 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라는 별도 법령에 따라서 의무 실습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육부 운영 규정 고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런 경우 교육부도 이제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도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편법이라고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교육부는 학생들의 어떤 안전 보호와 그 권익 강화 차원에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제도 개선이 아직 현장에 안착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밝히기는 이제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현장 실습 지원 협의회가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준과 절차들을 들여다보고 산재를 유형화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하면서 현장 안착에 힘쓴다, 이제 이런 취지죠. 네, 안착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감독 역시도 잘 이루어져야 이게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적용 제외를 두는 그런 방금 전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요. 적용 제외를 두는 대학교의 경우는 소관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제 지적도 나왔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경우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지휘를 받는데 농식품부가 현장 실습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랬다면 아마 이번 사고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다른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현장 실습생들의 열정페이 문제입니다. 이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현장 실습 학기제는 그 표준형과 자율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네. 표준형은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은 총 실습 시간의 10%에서 25%를 차지해야 하고 실습비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율형은 규제가 좀 느슨한데요. 작은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제 현실이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죠. 네. 한컷 이슈도 보죠.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그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청년층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청년들이 첫 취업을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0.8개월로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0.7개월가량 늘어난 건데 특히 고졸 이하의 취업 소요 기간이 1년 4개월로 대졸 이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첫 직장에서 또 평균 근속 기간은 얼마였을 것 같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첫 직장도 그리고 뭐 두 번째 직장도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이 네. 18.8개월로 1년 7개월에 이제 불과했던 건데요. 와.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이제 근로 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았습니다. 애초 이제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근무하는 평생 직장 개념이 강했는데 MZ 세대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퇴사와 이직이 활발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것도 좀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시하다 보니 아예 업종을 전환하는 것을 꿈꾸는 일들도 이제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직하고 또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연봉 등 이제 더 나은 처우를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직무를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는 분들, 자격증을 따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창업 열풍도 그래서 뜨겁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MZ세대가 대표인 사업체 수만 봐도 약 16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한 유통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올해 새로 문을 연 편의점의 절반가량이 2030 세대 젊은 점주가 창업을 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 재취업 대신 이런 창업 바람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습생에게 안전한 실습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현장으로 내몰아도 되는 걸까요?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아도 되는 건지 원칙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